공고문에 나온 평가 기준만 보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너도반스입니다. 대면평가를 잘 보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가능성은 높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도 신사업 창업사관학회에 이어 생활혁신형 창업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컨설팅, 멘토링, 심사 등을 하면 트렌드를 보게 되고 자료를 모으면서 생각을 정리하지만 어떻게 나눔,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영상까지 만들다 보니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로부터 구독, 좋아요 눌렀다고 그리고 도움되었어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힘을 내 봅니다. 사실 저는 업무상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채널에 출연하신 사장님들도 주위에서 격려받는 일들이 많아지니 모두가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생활혁신형 창업 심사 후 느낀 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진 사업 목적에 맞추어 이렇게 준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 것을 살짝 나누고 올해 심사를 다 마치고 기회가 되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사는 여러 명이 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 견해를 반영한 것이니 참고하면서 들어주세요. 이번 작년과 올해 사업 목적과 개념, 아이디어 선정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2020년 사업 목적은 생활 주변에 있는 참신한 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할 도전적인 예비 창업자를 선정하고 성공별 용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지원. 개념을 보면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 시장에서 생활 주변의 혁신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창업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업 목적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혁신가를 발굴 및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개념을 보면 생활혁신형 창업은 생활 속 특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IC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창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비교해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자에서 혁신적이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 창업자를 찾겠다는 지원 사업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 맞추어 사업계에서 작성과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창업 준비도가 높은 예비 창업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작년과 올해가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2020년 창업 적합성, 창업자 역량, 아이디어 혁신성. 2021년 창의성, 창업자 역량, 창업 성장 전략, 사업의 확장성. 공고문에 나온 평가 기준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역량과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과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겠다는 뜻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사업계획서 샘플 항목을 보면서 평가 기준에 맞추어 어느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준비해야 할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어서 그런지 잘 작성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했다는 것은 서면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대면평가에서는 사업 목적과 개념에 맞는 예비 창업자를 찾기 위해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접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가 기준 항목을 하나의 스토리 덩어리로 묶어서 준비해 보기.
예를 들어 재미있는 영화를 소개할 때 처음부터 결말까지 어떤 키워드와 함께 전달하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도 영화 소개처럼 인트로에서 엔딩까지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면접을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즉, 인트로는 생활 속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자 하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왜 필요한지, 창의적인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사업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를 소개하고, 메인 스토리는 사업 성장을 위해 계획한 건들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 오고 있으며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강조한 후, 엔딩에서는 누구보다 본인이 사업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심사위원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1분에서 2분 정도 준비하여 연습한다면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을 질문받더라도 수월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접 전까지 사업화를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경험을 쌓으면서 준비하자. 똑같은 면접 시간에 누구는 창업 전이지만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오고, 누구는 계획만 가지고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창업 준비들을 고려할 때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누구에게 점수를 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비 창업자인데 다 할 수 없지 않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 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멘토링 지원도 있지만 갈수록 준비해온 분들이 많아지고 동일 아이템들이 많아지기에 면접에서는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문을 통하여 알아보려는 것이니 미리 준비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대면이라도 최대한 표현해보자. 생활력 신형 창업은 경진대회가 아닙니다. 혹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실수하고 답변을 유창하게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대면 면접이라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시제품, 그림, 사진, 결과물 등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되지 못하여도 다음 달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준비하고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시니 불편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면 면접은 4에서 50분 동안 다대다 면접이기에 다른 사람 질문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발표자를 의식하게 되어 꼬여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대면 면접은 1대다 면접이기에 현장 분위기를 익히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듣고 정리할 시간은 없지만, 다른 발표자를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비대면 면접이라도 충분히 자신을 표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사업별로 찾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있으니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 그리고 기존 아이템과 비슷할 경우 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니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면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더욱 중요하니 기억해 주세요. 저도 계속 경험을 쌓고 고민하여 조금씩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